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도내에서는 하루 평균 1,60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4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형성된 면역력이 감소하는 데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겨울철 재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오는 9일 겨울철 유행 전망과 방역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대형 산불과 그리고 태풍 흰남노 등 올해에도 재난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울 이태원에서 15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2구 참사 등 사회적 재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직무 만족도가 낮고 이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지난해 근무 현황표입니다. 산불의 강풍 등 자연재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까지 일일이 대처하면서 초과 근무 시간은 570여 시간, 하루 8시간 근무로 따지면 1년에 80일 가까이 더 출근한 셈입니다. 재난이 끝났다고 나의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복구 같은 경우는 또 1년,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일이 끝이 없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죠. 방재안전직렬은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신설해 세월호 참사가 있던 이듬해부터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재안전 분야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 태풍이나 홍수, 산불, 폭설 등의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무색하게 상당수가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82%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조기 퇴직률은 11.1%로 지방 공무원 평균 0.8%에 14배나 높았습니다. 강릉시만 해도 2명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들이 이직하거나 퇴사했습니다. 정원이 5명이니까 퇴직률이 40%나 되는 겁니다. 재난관리 업무는 갈수록 팽창하지만 채용 규모는 계속 소수로 유지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산불이나 강풍, 폭설 피해가 끊이지 않고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재난도 늘고 있지만 강원도에 5명이 근무하는 것을 비롯해 18개 시군 정원은 5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재난관리 부서와 업무의 몸집은 커졌지만 전문 인력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채워넣는 식의 대응이 계속되다 보니 방재안전직의 87%가 업무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업무량 과중이나 낮은 처우, 잦은 비상근무 등이 문제였습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주고 또 직위 승진에 있어서 복수직렬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소수직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잇따른 재난재해에 관련 조직의 질적 향상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강원도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3년 만에 100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의 9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73건으로 지난 2019년 11월 99건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100건을 밑돌았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시민들의 누적 거래량은 1,445건으로 지난해 2,846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금리 인상과 금융위기가 몰아닥치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은 수도권을 넘어 춘천에서도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위기를 느낀 춘천시가 경제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돌파구를 찾아봤지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만 절감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증권거래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을 전공한 대학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 폭등 앞에 흔들리는 지역 경기를 살릴 묘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춘천 지역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집값이 비싸고 또 너무나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런 효과로 회복하는 데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제 위기의 시작은 금리 인상. 이자 부담을 끌어안은 서민들은 부동산 매수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면서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거래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올 초 3% 미만이던 대출 금리가 7% 선까지 급등하면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영끌족뿐만이 아니라 은행 대출을 이용해 긴급 생활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충당한 서민들까지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방의 차별화된 세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등 지자체에서는 누구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경기 난국을 헤쳐나갈 정책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규제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할 수 있는 주택시장에 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로서는 모든 수단을 강화해가지고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만질 수 있는 카드는 대출금리를 일부 보조하거나 신규 아파트 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단기 처방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전방위적으로 밀려드는 경기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찾는다는 목표를 내걸고 내년 초 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배점이 확정되면서 강원도청 세청사 후보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강원도청 건립부지선정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강원도와 춘천시가 추천한 10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여 후보지를 3-4개로 압축한 뒤 부지 조사 용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정성을 위해 최종 17명 위원들의 평가를 어떤 식으로 선정에 반영할지도 결정해 12월 중순쯤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 뒤 12월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학습 공간이 열악한 춘천 성수고와 성수여고 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성수고 이전 사업 추진단에 따르면 1956년 춘천 낙원동의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성수학원은 예산과 운영비에 대한 관련법 적용 기준이 최근 확정되면서 이전의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새 학교 부지는 삼천동 일대 25,000제곱미터로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남녀공학 여부를 비롯한 운영 방식과 규모 등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과수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영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룸 건물을 짓고 성토까지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원주시는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하루 앞둔 사과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나뭇잎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사과 크기도 작아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과밭 바닥은 마치 비가 온 듯 질퍽한데 흙을 파보면 속에도 물기가 남아있습니다. 농장주는 사과밭이 2년 전부터 수해를 입어 수확량이 80% 감소했다며 그 원인으로 인접 농지를 지목했습니다. 과수원에 인접한 이 밭은 제 뒤로 보이는 저 밭의 높이와 같은 제 목까지 흙이 성토됐었는데요. 장마의 흙이 한꺼번에 이 배수로로 쏟아지면서 수해가 발생한 겁니다. 민원을 제기하자 흙 높이가 낮아지긴 했지만 경사 때문에 습지처럼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수가 안 돼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뿌렁이가 침수돼서 뿌렁이가 기능을 마비시켜서 홍수 때문에는 성장이 멈추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접 농지는 소유주가 바뀐 뒤 원룸 건물 2동이 들어섰으며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임대해 현재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농장주는 해당 농지 소유주로부터 원룸 10여 채를 지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농지 한복판에 배수구가 설치된 점 등 누가 봐도 향후 택지 조성을 위한 성토가 명확한 만큼 거짓 농지 취득으로 인한 성토는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만 내린다면은 결국 원주시청은 건설업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원상회복을 안 시킨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사과나무를 포기해야 되고, 감사원은 농지법상 자경, 즉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미 위반한 만큼 성토 같은 형질 변경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농지 실태 조사에 나선 원주시는 2m 이하 성토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불법 임대지만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접 농지의 성토로 과수원을 그만둘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농민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원주의 한 캠핑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밤 9시 30분쯤 원주시 부론면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또 함께 있던 남성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행 중 1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위치 추적으로 현장을 찾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도내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5시 58분쯤 철원군 동송읍의 한 주유소 옆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이 차량과 포장마차를 모두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그제 오후 7시 36분쯤에는 화천군 산해면 한 주택에서 전기 히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4,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춘천 시민연대가 포함된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내고 12구 참사 진상규명과 수사에서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참사 책임자들을 파면하는 등 책임도 확실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폐광 지역의 4개 시군 인구가 최근 3년 사이 100명당 6명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 의회에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척과 태백시, 정선과 영월군 4곳의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18만 7천여 명에서 지난달 말 17만 6천여 명으로 6%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태백시는 지난 8월 4만 명대 인구가 붕괴된 뒤 지난달엔 3만 9,500명대까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간현관광지의 야간 코스 나우라쇼가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장기간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이번 휴장 기간에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영상과 음향, 콘텐츠 보완 등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관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관광개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올 봄 9건의 산불이 발생하자 춘천시가 건조해지는 가을철 산불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감시 카메라를 가동하고 입산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76명과 유급 감시원 100명, 진화 임차 헬기를 2대 배치하고 산림 부근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만 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자녀들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지급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9만 5천 원으로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적 사용 실적은 올해 10월 말 기준 915곳, 4,600명입니다. 올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결제나 결제 취소는 12월 9일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내년 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미국의 세계 대학 평가 전문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베스트 글로벌 대학 평가 농업과학 분야에서 16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대학교는 94위, 고려대학교가 112위를 차지한 데 이어 국내 대학 중에는 3위입니다. 250위까지 발표되는 순위에 국내 대학은 모두 6곳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답례품 등을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양구군이 답례품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답례품 공모 분야는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제품, 지역 유가증권이나 관광상품 등입니다. 공모전 접수는 오늘 15일까지 양구군청 행정안전과나 인구정책 TF팀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110억 원이 투입된 갯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준공률 95%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인제읍 남북리 갯골 자연숲에 숙박동 22동과 오토캠핑장 25면, 캠핑센터 등 숙박 편의시설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 정식 개장하고 진입로 포장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